지금부터 제2회 당진지역 공공형 계절근로자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 계신 외국인이 300만 명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몽골을 잠시 다녀왔었는데 그 몽골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3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할 때 거의 몽골이라는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비율적으로 볼 때 외국인이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수용 문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거하는 여러 가지 형태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 YMCA는 오래전부터 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또 이렇게 6회 정책 토론회에 아주 귀한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토론회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그런 토론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당진시에도 아주 살기 좋은 당진시, 또 외국인 근로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당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토론회를 위해서 후원해주신 여러 후원자들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당진시 기업지원과, 당진시대, 당진신문,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환경이 비가 오면서 좀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좀 너무너무 바쁘시겠지만 그 바쁜 시간들을 내셔서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저하고 우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무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사회학 박사인 김성광 선생님하고 해서 셋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하고 우리 김영무 교수님은 전공이 언론학이라서 작년에도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언론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하는 게 전문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학 박사이신 우리 김종남 박사님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보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완성도 높은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그거 같아요. 올해부터 공공형 단기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선행 연구는 없었는데 마치 당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 실패를 좀 조사해 보겠다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 연구 보고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치와 의의가 대단히 크다 이런 점들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일시는 이전의 연구하고는 좀 달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려면 FGI하고 심층 인터뷰하고
한 중간 형태의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FGI를 하려면 그룹핑을 해가지고 몇 명을 선발해서 인터뷰를 그룹 지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전체 계절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그룹핑해서 뽑기도 애매한 상태였고 또 전수조사하기도 대단히 전수조사에서 인터뷰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14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된 구조화된 질문지도 있었고 또 즉시 그 상황에서 추가 질문했던 그런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진시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은 2022년부터 도입한 농어촌 단기 인력 지원 사업으로 당진시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사업 운영 주체를 대우진흥협을 선정하고 몽골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서 인력을 제공받아서 계절 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1차 계절 근로 사업은 몽골 노동자 30명이 입국한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90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절 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90일 기간 중 63일을 기본 근로일로 하고요. 5월 21일 기준 하루 10만 원 고정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월 210만 원을 고정급여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거주는 운영주체인 대우진농협이 알선한 공동숙소에서 생활하되 비용은 노동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 대우진농협에서 신청하고 일당 10만 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입금을 하면 노동자들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이 되면 농가에서는 숙소에서부터 농가 또 농가 1패에서부터 다시 숙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거나 신청 농가가 배정된 민원에 못 미치는 경우 혹은 또 노동자들이 부상질병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이유 등으로 최소 기준 63일 근로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월 계약된 임금 210만 원을 지급한다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 90일 중 63일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휴일 근무의 순에서 1.5배 임금을 지급하고 하루 8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1.5배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 고용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몽골에서 이분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여쭤보니까 공무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프로그래머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운전기사도 있었고 엔지니어, 운동선수, 목축, 중소기업 경영자 이렇게 다양했었고요. 뭐 이제 본인들이 답한 거니까 엘리트 계층에 속하거나 수입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절반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농업, 그러니까 전업농으로서의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고 그냥 풋밭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경로를 보면요. 당진시하고 MOU를 체결한 자치단체 부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라고 하는 분이 5분, 또 지인 소개로 지원했다는 분이 9명이었습니다. 지인 소개라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일과 생활 여건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14분 중에서 대략 만족한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6명, 또 무응답 답을 안 하거나 혹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분이 8분이었습니다. 일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업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임금이 좀 낮다 이런 불만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숙소는 농협 인근의 그 원룸 셋째 방 15개 임대해서 2인 1실로 사용했는데 대부분 쾌적하고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한 점으로는 TV, 인터넷,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통신비가 많이 나간다 이런 점을 꼽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숙소 비용을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데 월 30만 원 원룸 임대료에 전기, 가스비 이걸 계산하면 노동자 1인당 지불하는 비용이 좀 상당히 많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교육 및 휴식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과 후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농사 관련 교육 매주 화요일 일과 후에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농사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제 출발하기 전에 농가로 출발하기 전에 인력운영센터에 모여서 작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날 설명을 해줬는데 이를 교육이다 이렇게 여기는 노동자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노동자들 휴일에는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해먹으면서 지낸다고 했고요. 일과 후에 어디 멀리는 못 가고 동네 산책을 하고 구경하는 정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청 면접에 참가한 14명 중 11명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해서 휴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공통적인 불만이면서 또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평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긍정과 부정, 중립, 반응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를 한 노동자들 이분들이 좀 매우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고용주들로부터 받은 대우에 대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고용주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욕도 하고 쉴 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부정적 평가를 상쇄할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격적 대우나 포용적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미리 이렇게 듣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주니까 의외로 잘해주네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면접조사 그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정적 평가를 이게 이제 FGI 조사에서의 약간의 문제점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핑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거에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불만족스러웠는데 옆에서 굉장히 크게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온다는 점을 약간 감안하면 좀 잡힌다 싶습니다. 총 면접 조사에 임한 14명 중 13명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불만족스럽다 혹은 이것저것 뭐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다시 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오겠다. 대부분 한 명을 빼고 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분은 단호하게 다시 안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명이 다시 오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서를 좀 붙인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지금보다 좀 더 오른다면 혹은 기간이 좀 더 늘어난다면 이런 그 조건을 붙이기는 했습니다. 이 중에 7명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겠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주위 사람에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단기 고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약간 의외의 조사 결과인데요. 3개월 정확하게 90일입니다. 근데 90일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로 응답을 안 하고 그냥 대부분 만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짧아서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제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면 또 기간을 좀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또 부수적으로 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점들이 여태까지 겪은 것에 애로사항이 뭐고 건의사항이 뭐냐 이랬더니 대부분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중복이 됐습니다. 고용주들의 인격적 대우 뭐 이런 얘기들 또 낮은 임금 혹은 고용 기간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외에 새로운 것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답변이 5명이었고요.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좀 이런 부대 비용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3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제 월 방세가 좀 비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외에 이제 뭐 고용주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기간이 좀 더 길면 좋겠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에 다시 올 때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도 있었습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10점 만점에 얼마나 만족하냐라고 하는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 5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라서 만족할 만한 평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와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확실한 돈벌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다른 방식에 의한 한국 내 취업과 비교해서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의 불만사항은 쉬는 날 없이 일하기 때문에 힘들고 임금이 낮고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결국 보면 돈 문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초고령 농촌사의 노동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잘 정착되려면 임금, 휴게시간과 같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 외에 고용주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개선이 충분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휴일 보장이나 임금, 주거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농번기 농촌 인력 문제를 위해서 고안된 이 프로그램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운영 주체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운영의 묘를 적절히 살리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우리 농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공공형 단기계절 근로 지원 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진 지역 농가들의 농번기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들려지고요. 간접적으로 좀 확인한 결과 참여 농가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순박하고 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경제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생활 환경이나 작업 난이도에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나라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 사이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신뢰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의 책임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탈률도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강원도를 갔더니 거기는 뭐 60%, 이탈률이 한 60%, 70% 굉장히 심각하게 이탈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탈률이 낮은 거고 향후 또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긍정적 답변도 높아서 분명히 이 제도의 효과는 충분히 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한계는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하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계와 문제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임금과 휴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휴일근로 장기 지속 노동과 구간하기 63일 일단은 63일을 채워야만 그 이후에 하는 노동에 대해서 1.5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휴식하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충돌되는 게 사실 농가의 사정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농번기 때는 휴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좀 일을 좀 지속해서 이걸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장 노동처럼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루 쉬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것과는 좀 약간의 취지가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우리 공장 노동,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노동법에 규정된 대로
8시간을 하고 나서 그에 추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 근로를 좀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사일이라고 하는 게 대개 뭐 풀맥이나 깻잎 수확 이런 농사일 특성상 오후 5시가 되면 정확하게 끝내서 집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게 되면 이거 우리 정서에는 일 하다 말고 풀 매다 말고 그냥 가는 게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물농사나 밭농사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의 문화는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 8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8시간을 딱 지키는 것들이 좀 더 익숙해진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충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냥 딱 8시간 일하고 일하다 말고 이제 홈이나 낫을 넣고 일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농장주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또 말기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하는 경우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에 그 표가 나서 저거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융통성 있는 것들과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과의 그런 그 갈등은 뭐 밥 먹는 시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휴일과 퇴근 일상생활인데 대부분은 영상통화하거나 유비에서 먹고 잠자고 여러 TV 와이파이 없고 그래서 즐길 공간이 없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방세 외에 식비, 통신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인격적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가 좀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인간적이고 포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왔다는 그런 뉘앙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선입견들을 있는 상태에서 이 한국 사회의 정치화분이 대체하는 평가를 강화할 수도 있고 자칫 농장주들이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좀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한테 안 좋게 대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어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90일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를 농장주들하고 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농촌 사회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언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 설계에서 미비하다고 지적된 적절한 휴식 교사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일 근로기간 중, 그러니까 한 달에 21일 근로기간 중에 4일 미만으로 쉬는 노동자들에게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 그거에 따른 보상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노동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단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상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주거 및 일상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체류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해주면 통신비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체류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군에 가보면 양지마을에 농업인력 공동 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해볼 만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인 1실을 쓰고 있지만 좀 더 좀 여러 명이
숙소를 좀 쓸 수 있도록 하고 거주 비용을 좀 낮추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고용주들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많이 나겠죠. 이제 그 농장주들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의도하던 대로 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정확하게 시간 맞추려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세계적 표준이 된 노동기준, 또 이방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이런 그 노동인식 개선들이 좀 우리 그 농장주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적절한 고용지도 그리고 학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형 계절 노동자 관리 조직의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그 노동자들을 관리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서로 예방하고 또 갈등을 조정을 하고 또 서로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금 더 협업을 하는 것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을 좀 청취하고 봉합하는 수준으로는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농업 외국인 노동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하는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우리 같이 연구한 김영호 교수님 혹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2차 근로가 또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조사했던 건 1차 근로가 입국한 거고요. 근데 2차 근로자는 8월 28일 날 입국을 해서 8월 30일부터 근로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근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25명이 입국을 했는데 1차는 제가 남자였는데 전부 남자였는데 2차에는 남성이 15명, 여성이 10명, 그때 15명 남성 중에서 14명은 1차 때 했던 분들 중에서 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 했는데 지금 그분들을 대상으로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식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증 면접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만들었던 그 설문지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1차 조사했던 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다 높아졌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져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1차 조사는 아무래도 지금 저하고 발표하신 우희창 박사 이렇게 둘이 같이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면접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직접 앞에서 불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설문지상으로 간단하게 그냥 있다 없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좀 평균적 의견 바이어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관리 운영 주체인 대오진 농협 측에서 1차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1차에 한번 제일 처음에 했다가 이걸 보완을 하시면서 2차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완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아까 발표에 좀 여러 번 나왔는데 농가 그러니까 고용주들이죠. 농민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2차 조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이 설문지를 받은 것 자체가 지난주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분석을 못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가는 항목이 그 항목에서 그거는 꼼꼼히 다 봤습니다. 봤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만족이 아니라 매우 만족 뭐 이런 식의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거하고 한국에서 상당히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뭐 매우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아마 1차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그런 보완이 좀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2차에 오신 분들이 여성들을 포함해서 좀 비교적 성실하고 하는 분들이어서 마찰 정도가 좀 적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이 매우 좋았다라고 해서 이걸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아마 당진의 처음이고 이 제도가 도입된 게 2022년입니다. 2022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안착하는 데 앞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표에 알 수 있고요. 저도 6월 22일 날 실적 면접할 때 현장에 가서 좀 이렇게 참여해서 인터뷰할 때 좀 참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당진은 세 가지 이 형태의 계절 근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김홍장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C4로 오는 비자로 이렇게 있는 3개월 단기 비자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오늘 주제처럼 그게 원래 1차로 30명이 왔고 지금 현재 2차로 지금 23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오스에 23명이 당전에 3차로 지금 와 있는데 여기는 개별 농가의 계약이 있어왔기 때문에 대구지 농협에서 집단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파견되어서 농장주로 23명이 개별적으로 가 있는 이런 형태의 계절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범위가 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한정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우지 농업에서 인력 청담을 책임지고 있고 일정한 정부 지원금과 당시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시면은 예산이 200만 원 남았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통틀어서 질문한 것들과 플로에서 질문 시간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제사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질문 드리도록 하고 생생한 현장 경험을 하시는 실무자들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후로 상무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잘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설문조사할 때가 6월 20일이었죠. 몽골 근로자들은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한국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오고 또 하나 직업 또한 다양했고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일이 못자리였어요. 못자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2시간, 3시간 끝나긴 하고는 일찍 끝나요. 근데 6월 22일 경에는 반일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자 수확이나 마늘 수확이었는데 그때 참 어려웠을 때예요. 남자가 마늘밭을 일하고 감자 캐고 그러니까 그럴 때였고 또 하나 전에는 시간이 이제 5시 전에 끝나고 뭐 그럴 때인데 그 설문조사할 때는 좀 시간도 글로가 끝난 다음에 오는 사람 땅도 나오고 그럴 때 반응이 어려울 때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고 다양한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도 많아요. 와이파이 뭐 얘기도 와이파이 다 됩니다. 또 휴일 근로자들이 하루가 더 일하고 싶어서 부탁을 해요. 자기 휴일 좀 봅시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이민 신청한 근로자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선동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초과 근로 하면 시간의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시간의 근로 수당을 다 지급하는데 단지 시작 시간과 끝 시간 10분, 20분의 차이 그거를 10분이 초과됐다 해서 근로자는 시간의 수당을 달라. 농가는 10분이면 그거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 사실 이게 이게 아까 아닌 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또 비인격적인 대우 이 또한 이 부분도 농가하고 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로자의 잘못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근로자가 가서 하루에 3시간 화장실 다니고 핸드폰 보면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농가는 화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발생한 부분인데 그 근로자의 인터뷰를 가지고 어떤 근로자를 한국 농업인이 탄압했다 이런 부분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8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셔가지고 당진시 오성환 시장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고 또 당진시는 그 전에 2012년도에 몽골과 벌써 이제 우호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셀링 자치구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난 10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 그 자치구 위원장님이 대우주농협에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셔가지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나누시고 조합장님한테 감사드리더라고. 근로자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나눴고 내년도에 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해서 그런 거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는 근로자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요 내용 그거는 다 하시는 내용이니까 2010년 3번 항에 2023년도 정관 운영 결과 30명이 왔어요. 10호 비자로 90 비자로 그 운영 결과는 이탈이 2명 있었습니다. 남미시 정기국 2명 있었고 조기 귀국 2명 있었습니다. 이탈에 대해서 이때 이제 처음 이탈자가 발생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사실 왜 이탈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사실 3개월 비자로 오잖아요. 3개월 비자로 와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탈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래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에 공장에서 근로했던 근로를 했었고 그러니까 급여도 많이 받고 농업보다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250만 원인가 받았었고 그리고 또 이탈하에서 안 잡히면 5년 정도 벌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도 몽골 가족도 없으니까 자기도 그 3개월인데 여기가 훨씬 급여도 좋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조기 귀국 2명 있었습니다. 그래 임금 및 급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임금 우리가 농가에서 하루에 8시간 근로 기준에서 1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초과 근로 시장에 초과 근로 시 근로자하고 합의를 하라고 그래요. 근로자하고 좀 합의해서 근로자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간당 15,000원이다 해서 근로에서 시간을 납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근로자한테 그대로 1.5배 다 근로자한테 돌려준다. 그리고 저희가 월 급여 201만 580원인데 이 부분은 주요수당이 포함된 겁니다. 일주일에 5일 만근해야 이 급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몽골 근로자한테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얘기한다면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한테 우리는 모든 걸 그 주유수당 포함해서 이걸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고 또한 휴일 근로수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휴일 근로수당은 사실은 그래도 만근을 하면은 21일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 이후권은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글쎄요 지금 근로기준법 63조 1항에 보면은 노급에 대해서 이항은 수산업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하고 시간의 근로수당 그러니까 1.5배를 안 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근로자를 우리가 고용한 관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대리감이 생기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인력 중개를 지금 하고 농가에서 돈을 받고 인력을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농가에서 급여를 받는 인건비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근로자하고 관계는 근로계획이 형성된 거예요. 양자가 계리하니까
이게 엇박자가라는 건데 이게 이제 농림부 지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험적 단계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는가 예? 가야 되지 않나 어떤 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정해서 원활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요 근로부 전반 운영 어려워서 근로부조법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틀리고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이제 우리가 좀 몽골에서 왔어요. 좀 석발에서 왔는데 성실하지 못한 근로자가 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때 왔던 근로자 중에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님도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일을 하는데 보니까 사장답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을 뽑는데 슬로비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농장주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난 일하는 거 너무 싫다고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20명 일하는데 몇 사람이 근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농장주는 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차마 그 욕은 내가 욕할 수 없고 안 보는 게 낫다고 등을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의 근로수당 그래서 불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 근로복지법은 없어요. 이런 또 근로 단절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끌고 함께 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측면 그 책자로 대신하고 이 사업이 틀림없이 농가의 농업인에게 참 좋은 사업이다. 또 근로자한테도 어떤 그 몽골보다는 그러면 좋은 조건에 좋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에서 책자로 대신했습니다. 예,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제한된다고 이렇게 못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 시각의 차이를 좀 줄이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모님께서 이렇게 우리 근로자들을 봉고차로 실어나르고 퇴근시키고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그날 한 17년전 때도 근로자들을 이렇게 봉고차로 실어나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진 원역에서 지금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 몽골 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좀 이제 병원비 이런 게 가장 좀 많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면은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거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아프면서 이거를 또 병원비 때문에 이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전반기 때는 이제 또 유류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단진시에서도 이제 직원분들한테 기프티카드 30만 원짜리 기프티카드도 이제 주시고 그거를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오시는 이제 후반기에 오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팠을 때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2022년 10월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제가 이제 계절 근로자들 때문에 몽골에 사계주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제가 7월에 민원을 하나 받은 건이 있습니다. 무슨 건이었냐면 어느 면에 농가로 가서 8명이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데 민원이 뭐냐면
그 바양권주에서 의장이 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의장이 왔는데 그 통역사하고 같이 와서 일이 없다. 빨리 좀 와달라. 갔더니 열흘뿐이 일을 못한 겁니다. 그 온 지는 2달이 됐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농가하고 소통이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소통. 그리고 농가는 일이 있으면 그 전날에 한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카톡으로 내일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없으면 내일 일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시간이 9시 정도에 그러면 연락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 근로자는 다른 데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전남 신안에 어느 섬에 가서 열흘 일을 하고 왔더라고요. 왜 생활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적자에 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일 후에 한 20일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여기 한민아 선생님 모셨는데 그 고용 인력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그래서 식당으로 인계하고 그런데 식당에서도 언어가 안 되니까 월급 이제 하루에 일당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인가를 주겠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도적으로 취약하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고용을 했지만 이거 임금은 픽스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금은 210만 원을 정해놓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다 각각의 내용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오지의 사례를 제가 봤어요. 대오지의 사례에서 행정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오지는 그래도 참 잘 돼 있다. 저 정도면 그랬더니 그분들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잘못 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어디 가서도. 그러고 나서 입국을 출국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큰 기대를 안고 왔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어떤 것도 90일 동안 보장하지 못한 이런 지원 체계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이 취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취약한 지원 체계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저는 지금 강원도 충북 같은 경우는 이탈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사회문제 같은 정도로. 그렇지만 당진은 그렇게 많이 이탈자가 없어서 저는 그래도 당진이 타 지역보다는 우수하게 그리고 잘 적응을 하고 그만큼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인데 그 일부에서는 그렇게 또 이탈자도 2명이 나왔고 당진에서도 그리고 5명이 나왔고 또 그런 농가에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농가에 배치하고 나서는 통역사도 연락이 안 되고 잘 그리고 행정도 가서 수뇌를 하면서 이 돌봐주기에 관리 시스템을 보고 이 농장들의 인권적인 문제나 이런 처우 문제나 그리고 거주 환경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현실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 토론자를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도 작년에 10월에 또 이렇게 몽골도 직접 방문했고 또 농가에 대한 이런 사전적인 저거를 봤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전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게 1순위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 농가에서 진짜 교통도 취약하고 치안도 취약하고 그리고 인권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 남성 근로자 같이 합숙을 하면서 이런 부분조차도 별개로 나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서로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주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사회 문제 그리고 국가적 이상 문제, 국가적 품격이죠. 그 나라의 갈등이 이런 인권적인 계기도 없고 지금 여기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또 그분들하고는 문화적으로 그 이후에도 교류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탈이 생기고 또 이탈이 생기는 거는 또 단순시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이탈하는 그 근로자 중에서는 욕심이 있고 나는 더 한국에서 경제적인
저기를 활동을 하고 싶다, 더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불법적인 체류를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예, 몽골이 지금 굉장히 실업이 많아요. 실업률도 높고. 그리고 몽골은 그 저기 한 게 이제 목축업이 있다 보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이 이 나올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국어 교육을 오랫동안 하신 출런이라는 이 통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해서 내보내는데 사실 외국 근로자, 이 계절 근로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첫째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미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가 내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정서 문제. 정서 문제가 우리는 농업에서 일도 좀 더 해주고 또는 일이 짧게 끝나면 또 일찍 끝내주고 이런 풍습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정서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프로그램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 식당이나 슈퍼 우리 일상 뭐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읍면동 단위를 가보면 외국인들이 아니면 상권이 형성이 안 될 정도로 소비 수준이 그분들이 합덕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아니려면 진짜 상가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3대 업종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피하고 있는 이 3대 업종을 그분들이 대신해주고 됐을 때는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채할 때에는 우리도 그런 충분한 와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이 인권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의료보험의 체계의 문제, 그리고 비자의 발급의 이런 입국의 이런 법적 절차의 가수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주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개인이 받아서 한 주거는 솔직히 위험의 부담이 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오지 농협에서 그렇게 원로 주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공동의 숙소를 관리할 수 있고 안정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지원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당진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만족하고 더 농가도 만족하고 그분들도 와서 한국에 와서 좋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출국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관리, 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원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는 사실은 뭐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농업에 관련된 거는 어느 농협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나온 관리 지원이 필요한 좀 체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당진의료센터와 서산의료원과 2023년 9월에 MOU 체결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몽골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대오지 이인우 상무님께 전화를 드려서 우리 서산의료원과 MOU 체결을 진행을 했다라고 안내를 하자마자 몽골 계절 근로자 한 분이 눈가에 찢어짐과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MOU 체결한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거기서 치료가 이제 덜 되어 당진 성모병원에 전원 치료를 맡기고 저희가 긴급 지원으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몽골 계절 근로자는 일이 끝나고 밤길에 집에 이제 귀가하는 도중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생겨서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119 차에 의식의 일부 실어져서 서산의료원에 이송을 하고 MRI 촬영 결과 여기서는 서산의료원에서 저희랑 MOU 체결한 결과로 이제 10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라오스 이것도 당진시와 MOU 체결한 라오스 계절 근로자 이분도 이제 맹장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바로 직송으로 전화가 와서 이제 저희 태국 통역사 선생님과 이제 당진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지원으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통역사를 통해서 이제 통역을 하고 긴급 지원 의료기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4건에 대해서 이제 계절 근로자랑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의비와 여기 옆에 계시는 이제 최현수 시의원님의 지원으로 인한 별도 지원비가 이제 저희한테 내려와 있어서 이 사업비로 진행한 사항을 좀 사례를 좀 발표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절 근로자 일반 계절 근로 2A 오시는 5개월에서 이제 8개월짜리 이제 오시는 이제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일자리가 없을 경우 이제 생기는 최소 113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비자를 계속 채울 수가 있는데 113일이 채울 수가 없으면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로 좀 변환을 시켜서 같이 이제 투마시 형식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처럼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좀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긴급 의료 지원으로 사실 3년 전에 우리 세용원 의원의 의원사업비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작년 올 내년까지 우리 최수 의원님께서 많은 사업 중 우리 내로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긴급 의료 지원을 의원사업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업비 재정에 예산이 없었는데 당진시에서 별도로 500만 원을 추가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긴급으로 지금한테 긴급으로를 사용하게 돼서 좀 유용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서산의료원도 공공의료 기관이잖아요. 당진종합병원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큰 수술을 하면 자꾸 이용시키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었는데 서산의료원이 공공의료로서 좀 그 기능을 원래 좀 보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법체류 미등록 근로자들도 근로 이렇게 보내놓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책임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확인하고 해서 MOU 체결하면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고요. 우리 면허센터에서의 역할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의료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고 이 비자로 오는 단기 비자로 오는 의료 보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저희들이 영역 연구를 준비하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있었다는 생각을 정말 뿌듯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질문과 의견과 상호 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시기 좋으니까 어떤 질문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공공장 계열 근로자는 이후로 상무님이 대액에서 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이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정말 이렇게 200만 원 남았다 그러는지 200만 원 남은지 그걸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뭐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도 플로에서 또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손 좀 들어주시면 예. 얼마 전까지 농촌에서도 농민 회장을 맡았고요. 직접 그 대오지 농협에 가서 우리 그 몽골 계절 근로자들을 인솔해서 농가에다 뭐라고 하나요? 제품을 제공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다른데 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농촌으로 농업을 농사를 도우러 왔던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농민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차제 대형지 농업에서 아니면 뭐 당진시 농협들이 계절 근로자를 사용할 그런 그 농가들한테 기본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 그 나라의 몽골에 대한 문화와 또 그 지역의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충돌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특히 이제 몽골은 안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 온 그 근로자들 보면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그거 안 한 것도 없어요. 자기 먹는 중심으로 음식을 다 차려놔요. 그러나 이분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그 사전 교육이 있어야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 특히 이제 뭐 아까도 우리 이인우상님 얘기했지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과 그 계절근로에 온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농민들이 근로기준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선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서로가 이해가 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언어도 소통도 이제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감정만 상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마늘 캐는데 이 사람들은 뭐 농민이 볼 땐 답답하죠. 급하긴 한데 그냥 천천히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내려올 적에 소양 교육도 필요하고요. 모집할 때부터 이런 작업 유형이라든가 또 한국의 농촌의 어떤 그런 일자리의 근로 형태 이런 것들을 몽골에서부터 좀 사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계절근로 수용할 농가들을 신청할 때부터 소양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농가 교육을 합니다. 농가 교육은 전반기에 됐고 후반기에 됐고 몽골의 그 문화적 특성이나 그 음식 문화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지금 그 농업인과 근로자의 지금 여기 설문조사에 심각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단지 10분, 20분에 지금 이해상관이 겹쳐 있을 때였거든요. 몽골 사람들도 그걸 못 몰라요.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정서적으로 10분 밥을 좀 저어주면 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었지. 그러니까 그 설문 시기가 조금 좀 안 좋을 때, 그 사람도 모를 때, 배울 때, 요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 이것이 이런 결과는 왜곡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뭐 노동자의 질은 사실 국내 사람도 말 안 듣는 외국 사람도 뭐좀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분들은 뭐 아까 전자의 1차에 조사하신 내용 중에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불만 있는 사람은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한국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사진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2차는 그런 문제를 다 해소하고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경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나라마다 추운 지방에 있는 근로자하고 몽골만해도 좀 추운 지방이거든요. 근데 전반기에 6월과 7월은 진짜 고통이 심했습니다. 더워가지고 견디질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통역사가 그걸 알고 이제 까트림 소금 덩어리를 갖다 아침이면은 너비에서 보내고 꼭 수질 먹으라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최상급이에요. 일 잘하면 기후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아주 그 사람들 아니면 농사 못 짓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 글자 그대로 계절근로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금 중요시 안 하면은 처벌은 조합이 받거든요. 하지만 계절근로기 때문에 보내기 할 적에는 사실은 8시까지 일해요. 8시간 일을 하되 그 이해는 수당을 주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라는 얘기. 우리는 8시간이니까 8시간 근로시키고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은 이때 그 나머지 추가 비용은 발생해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주 52시간이라는 걸 폐지를 하고, 목적은 있으되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갖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돈 벌게 시장 그 일 좀 해달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농촌이 단순 노동보다도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운전병이 운전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감자를 수확하는데 가보니까 단순 노동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주인 혼자 감자를 캐기 위해서 술을 치고 그 기계를 또 감자를 캐고 그 캐는 거를 운반하고 주인 운전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단순 노동은 비닐을 벗기고 감자가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자가 5개월 이상이 돼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아까 우리 통역하는 이해재 씨도 말씀드린 저기 아까 발표를 했지만 건강은 자기가 몸이 아픈데 숨기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뇌질환이 있는 분이 있었고 심장이 나빠서 온 사람이 제가 우리 간부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못 살 적에 뭐 진짜 사우디도 가서 열대치 가서 일도 하고 탄광 가서 일도 해서 달러를 벌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게 부과한데 우리가 잘 살으니까 치료해서 보내자. 이 사람 보내면은 솔직히 가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뇌질환 있는 사람 전부 다 또 우리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해서 갈 때도 약을 조정해서 보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 적에 그쪽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경영자로서는 그게 제일 위험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대우지는 3층과 2층에 여성들이 지금 계시고 1층은 남자 1명 보초병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시하고 있고요. 조금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이걸 지속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려면 당진시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신축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 답변은 이따가 우리 은차 교수님이나 최근에는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그 우이창 그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는 조금 좀 지나친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번에 2차로 왔는데 아마 다시 조사를 해보시면은 아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말이죠 그 몽골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 농업은 쭈그리고 앉아서는 농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안 해봤습니다. 호미 들고 뭐 감자 캐고 뭐 고구마 줍고 안 해봤어요. 낫지는다 많이 봤어요. 그 몽골 같은 경우도 워낙 땅이 넓어서 우리 그 소로 쟁기로 농사 짓 때 그 사람들은 트랙터 갖고 농사 짓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까 조사한 그 인원 12명 중에 이렇게 보면은 고졸 대졸이잖아요. 대졸 나온 사람이 무슨 농사를 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국 농민들이 와서 하는 농업 작업에 익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익숙지 못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은 또 더군다나 안 통하고 그래서 승질나는 농민들도 있었겠지요. 아이고 돈 주고 일을 시켰는데 와서 제대로 못하면 승질도 나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이 노동력이요. 많게는 3배를 봐요. 3배. 동남아나 이런 몽골 쪽에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국 농민들은 지금 일만 부지런히 해갖고 막 평생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이 낯설고 잘 못하는 사람들 들여다 하면은 아니 나보다 반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 폭이 없이 내가 일 시켰으니까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인도 이제 불만이 많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자기는 땀 삐질삐질 나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인의 성이 안 차면은 그게 서로 불만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도 나오셨잖아요. 시에서는 좀 도움을 줘야 될 게 숙소 같은 건 사실 제공해 줘야 돼요. 숙소. 그다음에 와이파이는 잘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와이파이. 그죠? 네. 이 사람은 잘 되지. 걔들 뭐 시간만 있으면 그거 봐요. 근데 이제 노동하는 시간 하면 안 되고 저도 일을 시켜보니까 걔들도 시키느라고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계속 통화하다. 와이프하고도 통화하고. 그런 건 좋잖아요. 네. 그런 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석 있었잖아요. 추석날도 사실은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도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쉬었어요. 그리고 추석날 우리 그 대원지에서 노래자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쉬었는데 아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짧은 90일 기간이지만은 당진시에서 어떤 그 당진시 관광이라든가 뭐 하는 거를 좀 하루라도 해서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서로의 이해의 폭을 농민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하는 그런 그 교육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이런 토론회를 주최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다른 각도에서 우리 저기 최연숙 의원도 그리고 또 여기 금방 가신 것 같은데 전선화 의원도 와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지만 실제는 농업 문제입니다. 농업 문제. 그래서 농업 문제하고 이 노동 문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됐으니까 가름하고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래 이게 이제 어쨌든 C4 비자를 받아가지고 단기 근로를 하는 건데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이 그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부의 건의갖고 법무부에서 해준 게 C4 비자 받고 단기 근로로 일할 수 있게끔 했는데 문제는 우리 농촌의 농업 정책 자체가 대농 위주고 또 대농 위주의 일을 농장을 경영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당연히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를 그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거는 정부 이전의 자치단체에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이 그 당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한국 농업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과연 당진 시가 그 농업 문제, 농가의 이런 그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농업이라든가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중소농가들이 그 농가에서 자리를 잡고 지역에서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 이 그 부족한 노동력도 해결하고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진시의 농정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실제로 행정 체계를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려한 바가 많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 외국인 단기 근로제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좀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이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이렇게 의견 주시면 좀 우해찬 교수님 좀 정리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고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혹시 1차에 오신 분이 2차에 연습해 오신 분이 몇 명 정도? 12명은 제 듣고 있는데 몇 명이죠? 14명 왔습니까? 예, 1차 오신 분 중에 14명이 그대로 왔다. 그 다음에 사실 1차에 온 분은 보험료는 4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에 2차로 오신 분들이 9월부터 11월인데 계절이 달라요. 그죠? 되게 봄, 여름을 이렇게 덥고 가까워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때 오시는 분하고 또 지금 오시는 분이 약간 이렇게 일기라든가 계절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 대한 일단 우호청에서 얘기하시기에 제한점이 있었어요. 이런 정확한 정보를 다 주거나 또 계속해서 관리형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시적인 그 기간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것보다 좀 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너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뭐 연구 결과가 이렇게 좀 뭐 안 좋은 부분들 이건 사실 그 거기서 도출된 여러 얘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문제점들을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가 다 그렇게 그 나쁘게 의견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계절적 요인이
들어가 있고 그때 당시 조사할 때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들어보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떤 문제로 보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언론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되게 남자들이 집에 가면 뭐 청소도 안 되고 밥도 안 됐으니 되게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냐고 집에서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죠. 이제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집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들은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일상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농민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농가에 대한 좀 기본 교육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할 때 노동자들 올 때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너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돼. 우리가 한국말도 교육시키고 막 이런 거죠. 이거는 누구 입장이냐면 고용주의 입장입니다. 고용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우리 다문화 이렇게 시집을 처음에 왔는데 그 시어머님이 며느리가 왔으니까 이제 이 쌀밥도 해주고 막 맛있게 해줬는데 안 먹어요, 밥을. 그리고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근데 얘는 왜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이게 얘가 이거 안 먹고 그러냐 했는데 실제로 동남아에 가면 그렇게 기름진 쌀로 밥 하는 거 먹으면 탈이 나거든요. 우리가 그쪽 문화를 몰라서 지금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따로 그 고용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고용주들을 바라보면 그네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우리 농가에서 오신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이 농장주들이 혹은 그 고용주들이 이해하는 그런 그 교육들을 사전에 충분히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가 정확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계절적인 요인들의 그런 어떤 변수 이런 것들 변수를 다 삭제하고 조사를 하려면 사실 1차 시기, 2차 시기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합산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또 고용된 노동자와 또 고용한 고용주 입장을 또 동시에 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조사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우리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그 기존의 연구 조사들이 정확치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많으냐면 대부분 대부분 그 체류 시간 넘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터뷰나 이런 거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들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그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절 근로자들은 좀 합법적이고 정확한 신분을 가진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좀 조사를 좀 하면 정확성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일하고 왔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 가서 쉬고 싶은데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 정확한 조사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고 마찬가지로 농장주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조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뭘 질문하고 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 이것을 극복하고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FGI나 심층 인터뷰를 하면 좀 조용한 방에 차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장소가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왁자지껄한 그런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감정에 휩쓸릴 그런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변수들을 다 제하고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돈이 진짜 있어서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민속지향적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자가 90일간 이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노동하면서 그런 패턴들을 보고 문제점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간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이런 걸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놓고 이것이 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런 그런 변수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이나 생각하신 한 2분 정도 내에 좀 정리 발언해 주시고. 2022년도 114개 지자체가 외국인 기술 근로자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왔었어요. 각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서로가 계절 근로자나 이런 제도를 좀 MOU 체결을 해달라고 한다는 그런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왔어요. 그 정도로 공급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많은 반면에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그 입국 절차를 다 수속을 하고 하는데 머리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한 명을 가지고 이 하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은 많은데 우리가 양질의 진짜 질 좋은 우리 근로자들을 얼마든지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좋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저는 그런 게 좀 미비한 점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2차가 와서도 만족이 되니까 16명이 다시 왔겠죠. 지금 당진의 사례는 그래도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강원도, 충주, 또 강릉의 사례도 내가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그래도 당진시가 대오지면에 농협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오지 않았나. 누군가 책임의 주체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공무원 한 명 가지고 그 책임을 질 수는 없거든요. 저희 그 행정도 그 인원에 많은 인력을 또 배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런 농협의 주체가 돼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은 더 행정력을 더 보완해서라도 좀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은호 사무는 혹시 아까 뭐 발자식 얘기 못한 얘기하거나 지금 토론에서 나온 얘기 원래 또 대책으로 좀 시에 오고 싶은 거라든가 좀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분별하시고 좀 이게 다른 얘기를 좀 좋겠습니다. 먼저 계절형 근로자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라는 부분하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절형 근로자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개인 간의 그죠? 개인 간에 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C4 비자로 하면 90일, 그 다음에 E8 비자로 하면 5개월까지.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3개월을 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도 비자를 C4 비자로 지금 저희가 90일 미만으로 지금 근로자를 선출했는데 만약에 저희도 E8 비자로 선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개월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이 5개월 동안 쭉 한 3개월은 있고 2개월이 없어서 지금 5개월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5개월로 해야만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운영상에 그 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농가에서 인건비를 받고 급여를 줬는데 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고 지금 당진시 정부에서는 6,500만 원의 정부 자본을 저희한테 주고 또한 당진시에서도 1억을 지방비로 지원해 줍니다.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사업비는 많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운영 손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받는 인건비하고 사용료를 이용료랄까요? 이용료하고 우리가 직원한 그 근로자들 저희들 급여하고 차액을 손실 보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일단은 근로자한테도 혜택을 주시는 거고 농가도 5개월 동안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천 정도 지원받으면 통역사, 통역비, 그다음 한 명 관리하는
아마 이렇게 또 이렇게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직 혹시 기프트카 30만 원 포함되나요? 그게 포함해서 된다는 그런 것들 지출 등등 해서 농가에 10만 원 받는 거 다 이렇게 지급하고 혹시 그러면 그 휴일 근로라든지 초과 근무에 대해서 지급되는 그는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부담해야 되는 아니면 보전해 줍니다. 예, 농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혹시 초과 근무에 대한 지급된 사례들이 많았나요? 지금 당장 여성분 9만 원 받. 예, 9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 원을 보태서 주겠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기 통역사님 아까 얘기하다가 슬슬 못하다 얘기하는 뒤에 저도 갑자기 빨리 끝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내용을 못 살펴봤는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와이파이 문제는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개인 휴대폰 전화요금이랑 와이파이랑 집에 사용하는 거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물어보거든요. 일주일, 2주 항상 물어봐요. 필요한 게 있느냐, 불편한 게 있느냐, 와이파이 안 되냐. 숙소에서 이제 불이 안 나오려 뭐가 불편한 거 있으면 항상 이야기해라. 그러면 항상 없다고. 그래서 불편한 거 있으면 와서 또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와이파이 문제는 저희도 이렇게 보고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 와이파이가 왜 들어가갖고 사실 그 녹취록을 제가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있으니까 썼는데 그게 그 마치 연구 자체가 무슨 뭐 엉뚱한 거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친구가 아마 잘 이해를 못하고 몽골 근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임의로 뭐 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은 요약된 걸 갖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다 발표문을 갖고 계실 텐데 거기 쭉 읽어보시면은 그 앞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오지 농협에서 어렵게 그거 한다고 크게 돈 벌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희생을 해서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좀 안 좋은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드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대오지 농협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까지 다 일일이 하고 뭐 오늘의 주제가 대오지 농협이 일을 잘했냐 모르겠냐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요약본에서는 그게 빠져있을 뿐이니까 그 자세히 보시면은 직접 뵈있고 뭐 관광도 돼 있고 뭐 일요일날 휴일날은 뭐 했고 이런 얘기까지 거기 다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 빨래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지금 공모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특히 저 시의원님 최현수 시의원님 같은 경우 보시면 본문을 좀 바쁘시겠지만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런 데 다 들어있다는 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05년 근로정책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 실태에 대한 외국인 조사를 했었고요. 그 전년도에는 미동도 부분체로 인력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구조 지원센터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지금 우리 우이창 교수님 스텝이 지금 한 3, 4년간 저희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디테일한 깊은 심도 있는 용역을 정책 포럼을 준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제안하는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역할들을 저희는 센터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2차 설문을 받으니까 저도 읽어봤는데 2차 조사는 통화됐습니다만 순댓국이 싫어요. 세 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순댓국이 맛있지만 그들 입장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순댓국을 아마 식사로 대접하지 않았나. 그런 그 작은 거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잘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당진시의 어떤 그런 이렇게 신뢰도 또 인식, 그다음 계절 근로자에 안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게 예상시간보다 한 8분 정도 더 지났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에 보다 더 좋은 또 이렇게 제안 토론을 약속드리면서 6번째 당진시 외노센터에서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